HLB가 마이너스 0.43%로 소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금일 코스닥 지수가 1.22% 하락하고 코스닥 제약 섹터가 0.84% 하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3,240원위에서 3거래일간 시종가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제 33,400원은 지지력이 확연히 상승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강력한 저항력으로 수차례 반등 의지를 꺾어왔던 구간을 넘어서 안착에 성공한 만큼 현재의 차트 모습은 추세를 유지하면서도 일봉의 지지력까지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안착했을 때 해당 구간에서 짧은 손절가를 잡고 진입한다면 기대 손실은 작고 기대 수익이 크기 때문에 유용한 매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나 단기 대응을 하실 분들은 33,400원을 손절가로 잡고 진입하는 것은 나쁜 선택이 아닐 것이며 다양한 종목에서 활용한다면 기대 이상의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매매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가 우상향 추세를 잘 유지하려면 양봉 사이에 음봉이 적절히 섞여주는 게 좋다는 것을 자주 언급했었는데 오늘 나온 음봉은 차트 모양을 좀 더 견고하게 해주는 가교 역할을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로는 36,350원에 제법 강한 저항이 자리하고 있는데 해당 구간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 36,350원에서는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단기 조정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강조드렸듯이 주요 저항 구간에서 큰 조정 없이 돌파하려면 기본적으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필요하며 이후 3거래일간 안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은 휩소도 많으며 개미꼬시기나 개미털기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허무하게 휩소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당일 일봉으로 추세를 평가하기보다는 이후 행보의 포인트를 맞추는 매매 습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항력이 강한 구간에서는 조정 파동이 불가피하지만 해당 구간을 돌파하기만 하면 관성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의 차트 흐름은 예상한 대로 움직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HLB는 모든 이평선을 발 아래로 두게 되었는데 응집된 이평선의 에너지가 36,350원을 돌파하는 자양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36,350원 위로는 45,250원까지 소소한 저항만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36,350원 돌파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HLB생명과학 또한 그동안 수차례 강조해왔던 9,790원 위에서 안착하며 추세 상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강한 저항이었기 때문에 수차례 9,790원에서 밀려났었지만 이제는 해당 가격 라인과 9,990원 라인은 든든한 방어선으로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강한 저항이나 지지 구간이라도 철옹성은 아니겠지만 언제나 높은 확률에 베팅하려는 매매 습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로는 1,600원의 소소한 저항력이 있으며 11,000원에는 제법 강한 저항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주 언급했었던 저항 구간에서의 출량파 대응 전략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대응하실 분들은 9,790원을 손절가로 잡고 9,900원과 9,790원을 매수 타점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HLB제약은 근거리에 막강한 저항력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고 자주 강조드렸는데 역시나 HLB나 생명과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댓글을 통해서 과거의 차트로 미래를 예측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을 품었던 분이 계셨는데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은 주식판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격언이라는 것을 필히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HLB제약은 출량파 공개 추천 종목을 통해서 올해 3월 2일에 진입하였으며 당시 1차 목표가는 15,900원이었습니다. 차트를 보면 해당 라인에서 거의 정확하게 강력한 양봉을 뽑아냈지만 강한 저항에 밀려 인해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량파가 저항력이 강력하다고 말씀드린 구간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매물 흡수 과정도 거치지 않고 과감하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 시도를 했다면 이후 3거래일간 시종가를 유지해야만 통계적으로 예후가 좋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거래량을 동반한 강력한 양봉이 출현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양봉을 잠식하는 음봉이 나온다면 대부분 예후가 좋지 못하다는 것이 정설이며 해당 양봉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이를 잠식당했을 때 반락의 에너지 또한 비례적으로 커진다는 것을 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일 HLB그룹주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했었던 테라퓨틱스는 오늘도 그룹주 내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기 추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핵심 지지선이 훼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750원에는 소소한 지지력이 있으며 3,605원에는 강한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3,605원을 손절가로 잡고 두 구간에서 분할로 진입하는 것은 출량파가 자주 권장하는 매매 방법입니다. 물론 진입 비중은 지지력이 강한 곳에 좀 더 할당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3,605원이 깨지면 한동안 3,605원을 재돌파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응하실 분들은 손절가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주식은 100%가 없기 때문에 항상 플랜2를 준비해야 하는데 만약 진입 후에 3,605원을 시종가로 이탈했다면 다음 진입 타점은 3,605원 위에서 안착한 이후가 될 것입니다. HLB글로벌은 9월 12일에 430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후의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시간이 다소 길어지고 있는데 최근 몇 차례 돌파 시도가 있었으며 현재도 4,035원을 넘어서기 위해 직전에서 힘을 비축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한두 차례 더 해당 구간을 교차하며 돌파 시도를 한다면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035원만 넘어선다면 이후로는 비교적 수월하게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HLB 이노베이션은 강력 지지 구간인 2,340원 바로 위에서 길쭉한 아랫꼬리를 남긴 이후 4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횡보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횡보 구간만 별도로 공략하는 매매 방법이 있을 정도로 횡보 구간은 오랜 기간 차트 이론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변곡점이 있는 바닥권에서 횡보할 때는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행여 하방으로 방향을 튼다고 해도 짧은 손절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 손실은 적고 기대 수익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유하지 않았다면 2,340원을 시종가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해 보실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HLB 판화진 역시 바닥권의 횡보 구간을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바닥권에서 저점과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작은 범위의 횡보구를 돌파하기는 했지만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3,700원이 진정한 횡보구의 상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구간을 일봉의 몸통으로 넘어선다면 상승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시나 변곡이 기대되는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3,415원에서 짧은 손절을 잡고 진입하기 좋은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HLB 바이오스텝은 작은 파동을 만들며 횡보구를 벗어나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고점 추세는 무뎌졌지만 저점을 높여가며 파동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난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짧은 손절을 잡고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며 2,585원과 2,455원은 매력적인 분할 매수 구간이 될 것입니다. 현재 추세로는 머지않아 3,000원까지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주요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우리 증시와 중국 증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에 일부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금일 우리 증시의 약세 원인이 조금은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근거 없는 기대감이 오히려 지수를 위축시켰기 때문입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시중에 놔두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하며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완화 기대감으로 지수가 수혜를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0시 30분에는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발표되었습니다. 11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하며 예상치에 부합했으며 지난달에 비해 0.1%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인데 전년 동기 대비로는 4.0% 상승하였으며 지난달 대비로는 0.3% 상승하였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기는 했지만 근원 CPI가 상승세로 돌아선 만큼 연준의 금리 정책에는 다소 부담을 주는 수치였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했음에도 연준 금리 정책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은 성장주가 많은 우리 시장 약세와 연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금일 우리 증시 하락에 일부분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CPI가 크게 무리 없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30분에 열리는 생산자 물가지수와 함께 12월 가장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FOMC 회의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4시에 열리는 FOMC는 기준금리 동결이 이미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에 12월 기준금리 발표는 지수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보다는 연준 의장의 2024년 통화정책과 관련된 발언과 로드맵이 시장의 단기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출향파의 글로벌 시황과 함께 HLB의 장전 코멘트를 매일 확인하시고 싶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진행하는 출향파의 장전 코멘트 채널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